사진 앨범 속의 삶. 첫 번째 사진. 텅 빈 자리에 남겨진 셔터 소리. 민수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처음 배운 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은 딸 하영이가 겨우 3살이던 해였다. 봄날의 따스함이 무색하게 그의 심장은 2달 전 아내 지연의 마지막 숨과 함께 멈춰 선 듯했다. 췌장암이라는 잔인한 선고는 그들에게 단 6개월의 시간을 허락했을 뿐이었다. 지연은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었고 그 미소는 민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병실의 무거운 공기, 지연의 야윈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던 싸늘함, 그리고 하영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을 감싸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지연의 장례식은 뿌연 안개처럼 지나갔다. 조문객들의 위로도, 슬픔에 잠긴 친척들의 눈물도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오직 하영이의 흐느낌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을 겨를도 없이 그는 3살 배기, 딸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렸다. 하영이를 품에 안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뜨겁게 울렸다. 이 아이가 세상에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해주겠어? 그 다짐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 다짐의 첫걸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카메라였다. 지연이 생전 아끼던 낡은 카메라였다. 지연은 늘 어딘가를 기록하고 싶어 했고 그 흔치 않은 취미를 민수는 애써 외면했었다. 이제 그녀는 영원히 기록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녀의 손때 묻은 카메라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그러나 렌즈 너머에서 해맑게 뛰어노는 하영이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무언가 그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는 듯했다. 하영이와 함께한 첫 여행은 제주도였다. 지연과 함께 언젠가 꼭 가보자고 약속했던 곳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하영이는 창밖 풍경에 연신 귀여운 웃음을 쏟아냈고 민수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애써 미소 지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하영이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뛰어다녔다. 부서지는 파도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영이는 작은 손으로 모래를 쥐었다 놓으며 깔깔거렸다. 민수는 그 웃음이 영원히 사라질까 두려웠다. 낡은 카메라를 들어 렌즈를 통해 하영이를 바라보았다.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하영이의 어린 시절이 영원히 박제될 것 같았다. 아빠 또 찍어? 하영이가 까르르 웃으며 외쳤다. 그 작은 외침은 텅 비어버린 민수의 마음에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 그는 연이어 셔터를 눌렀다. 그때부터 사진은 그들의 삶의 뿌리를 내렸다.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연의 부재를 견디는 민수의 방식이었고 하영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그의 고군분투의 증거였으며 동시에 그들 부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연대기였다. 셔터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는 지연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딸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성장의 순간들 엇갈린 시선 속의 불안한 동거. 하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민수는 편부의 삶이 만만치 않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연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학교 행사 참여, 학부모 모임, 아이의 학습 지도 같은 일들이 그에게는 낯설고 버거운 과제였다. 동네 학부모 모임에서 하영이 엄마는 어디 계시냐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 제가 일찍 여의는 바람에? 라며 대답을 얼버무리곤 했다. 그들의 동정 섞인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듯 했다. 하영이가 그런 질문을 듣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는 하영이의 세상을 더 넓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주말이면 하영이를 데리고 전국을 누볐다. 경주 석굴암의 아침 안개 속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한라산의 눈 덮인 능선 위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강인함을 배웠다. 부산 해운대의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답답한 가슴을 뻥 뚫었다. 민수는 그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사진은 그들의 소통의 도구이자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민수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하영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민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14살 더 이상 아빠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소녀는 어느덧 낯선 감정의 폭풍 속에 휘말려 있었다. 하영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아빠, 나 좀 내버려둬. 그녀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민수는 그 서늘함에 당황했다. 딸의 생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서점에 가서 여성의 사춘기에 관한 책을 샀다. 숨기듯 책을 들고 와 밤늦게까지 읽으며 빼곡히 메모를 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생경한 정보들과 복잡다단한 감정 변화들이 낯설고 어렵게 다가왔다. 다음날 아침
그는 조심스럽게 하영이의 방 앞에 생리대와 작은 초콜릿 상자를 놓아두었다. 하영아, 아빠가 잘 모르지만 혹시 필요하면 말해줘. 민수는 하영이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의 진심이 닿지 않을까? 오히려 딸에게 불쾌감만 안겨줄까? 노심초사했다. 하영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민수는 하영이가 몰래 방문을 열고 초콜릿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서툰 노력이 아주 조금은 딸에게 닿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사춘기 하영이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민수는 하영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라도 비뚤어질까? 외로움에 방황할까? 엄마 없는 서름을 느낄까? 노심초사했다. 하영이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는 날이면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들지 못하고 기다렸다. 하영이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민수의 걱정 섞인 잔소리가 쏟아졌다.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누구랑 있었어? 하영이는 질색하며 짜증을 냈다. 바빠. 나도 친구들이랑 놀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눈빛은 반항적이었다. 어느 날 하영이는 민수가 자신을 허락 없이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사적인 순간들, 심지어 화를 내는 모습까지 사진첩에 담겨있는 것을 보고 하영이는 폭발했다. 아빠는 왜 맨날 나를 찍는 거야? 나는 아빠 인형이야? 내 사생활은 없어. 하영이는 사진첩을 민수에게 던지듯 밀치고 방문을 쾅 닫았다. 민수는 상처받았다. 딸에게 자신의 사랑이 족쇄로 느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밤새 사진첩을 뒤적였다. 어린 하영이의 해맑은 미소, 장난기 가득한 표정, 그리고 어느새 자라버린 소녀의 어색한 미소와 반항적인 눈빛까지. 모든 사진에는 하영이를 향한 그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딸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민수는 절망했다. 지연이 있었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까? 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하영이의 방문 앞에서 서성였다. 그는 딸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딸의 마음의 문은 열 수 없었다. 그들의 집은 마치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두 사람의 불안한 동거 같았다. 3. 사진 속의 대화, 침묵 속에 피어나는 이해. 하영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민수는 그녀가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날이 많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짜증을 내지는 않았다. 하영이는 공부에 열중했고 친구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민수는 그런 하영이를 멀리서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다. 이제는 하영이의 동의를 구하는 대신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게 조용히 셔터를 눌렀다. 하영이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친구들과 웃으며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 심지어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모습까지. 민수는 그 모든 순간이 하영이의 성장통이자 그녀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사진은 더 이상 일방적인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딸과 나누는 대화였다. 아빠,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 어느 날 하영이가 불쑥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민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해왔다. 네가 커서 이걸 보면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하영이는 눈을 굴리며 피식 웃었지만 민수는 그 웃음 속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의 날카로운 반항심 대신 어렴풋한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하영이는 민수의 카메라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때로는 민수가 카메라를 들면 어색하게 웃어주었고 때로는 아빠 나도 한 장 찍어줘 라고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민수는 하영이의 작은 변화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사진은 그들의 대화였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사랑, 지연이 없는 세상에서 하영이를 지키고 싶었던 민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하영이의 성장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갈등은 없었다. 대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그들의 관계를 채웠다. 사진은 그렇게 부녀의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되었다. 대학 취업, 그리고 결혼, 또 다른 시작의 빈자리. 하영이는 서울의 명문대에 입학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민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기뻤다. 동시에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다. 이제 하영이는 그의 품을 떠나 독립적인 삶을 시작할 터였다.
그는 하영이의 기숙사 방을 함께 꾸미며 눈물을 흘렸다. 낯선 침대, 텅 빈 책장, 그리고 하영이의 짐이 놓일 공간을 보며 민수는 지연을 떠올렸다. 여보,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그는 속으로 지연에게 속삭였다. 하영이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숙사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이제 진짜 혼자네? 그는 빈집으로 돌아와 하영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하영이가 3살 때 제주도에서 찍은 첫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에 나름대로 꾸며준다고 입힌 옷, 사춘기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마침내 성인이 된 그녀의 당당한 모습들.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하영이가 얼마나 멋지게 그리고 씩씩하게 자랐는지 생각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과 대견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눈물이었다. 하영이는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민수는 하영이의 첫 출근 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하영이를 찍으며 말했다. 우리 하영이 진짜 멋지다. 하영이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지만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딸의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몇 년 후 하영이는 연애를 시작했고 민수는 그녀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사윗감에게 우리 하영이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하영이를 향한 그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식 날 민수는 하영이를 식장으로 이끌며 지연을 생각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딸의 모습은 지연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여보, 우리 딸 잘 컸지? 당신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영이의 손을 사윗감에게 넘겨주던 순간 민수의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면서도 이제는 정말 혼자 남겨진다는 사실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 같았다. 하영이는 이제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이고 그의 품은 더 이상 딸을 품을 공간이 아니었다. 노년의 외로움 셔터 너머의 그림자. 하영이가 결혼하고 민수는 퇴직했다. 30년을 일했지만 사무실을 떠나니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발걸음은 갈 곳을 잃었고 복잡했던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했다. 민수는 빈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텅 빈 집안에는 그의 그림자만이 기회 드리워졌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음처럼 느껴졌고 책을 읽어도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무심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하영이와 함께했던 여행, 웃음, 그리고 눈물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어린 하영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이내 사라져버린 그 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다. 혼자 남겨진다는 외로움이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지연이 떠났을 때도 느꼈던 그 깊은 절망감이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하영이가 아닌 자신을 위해. 렌즈를 통해 바라본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고독이 스며들어 있는 눈빛.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민수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사진 공부를 시작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렌즈를 샀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아니었지만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동네 공원을 거닐며 나무, 새, 그리고 일상을 찍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색깔로 다가왔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찾아오는 고독은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불 꺼진 집,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식탁. 하영이에게 전화해도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였다. 이렇게 살다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고독을 담은 사진을 찍었다. 텅 빈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공원 벤치, 그리고 그 벤치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사진 속에는 지연의 부재와 하영이의 떠남,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깊은 외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에는 희미한 희망도 섞여 있었다.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는 용기. 새로운 시작 셔터 너머의 희망. 민수의 사진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사진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감정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지역 전시회에서 그의 사진이 입상했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제목은 삶의 순간들이었다. 하영이와의 사진뿐 아니라 그가 노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이 담겨 있었다. 그의 사진은 고통과 외로움을 담으면서도 따뜻한 희망을 전했다. 한 사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은 노부부가 있었다. 그들의 주름진 손은 오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사랑과 유대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걷는 소녀가 있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도 우산 아래 환하게 웃는 소녀의 모습은 삶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민수의 사진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전시회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하영이가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 하영이는 민수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아빠, 이 사진들 엄마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하영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홀로 딸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노년의 쓸쓸함까지 이 모든 과정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다시 보았다. 하영이를 키우며 배운 사랑, 지연을 잃으며 배운 슬픔,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며 찾은 희망. 그의 사진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그 예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예술가였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다시 발견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는 새로운 사진을 찍기 위해 집을 나섰다. 삶은 여전히 찍을 가치가 있었고 그의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울림이었다.